저는 올봄에 결혼한 따끈따끈한 신혼인 여자입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편은 30대 중반을 넘었어요. 연애를 2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니 그게 아니네요. 밀려오는 배신감과 꼬여버린 제 인생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귀기 전부터 시작하면 4,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그냥 모난 곳 없이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남편이 제게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저도 당시에 남편에 대한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사귀게 되었어요. 연애 중일 때는 남편이 돈도 잘 쓰고 있었고 남편을 통해서 들은 시부모님들은 항상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고 골프도 치고 취미생활도 하는 여유 넘치는 삶을 살고 계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거기까지만 남편에게 듣고 집안 형편이 괜찮고 여유가 있구나 생각했죠. 우리 부모님들만 해도 아직 두 분 모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빠가 몇 년 전에 퇴직하고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을 하시느라고 여행 못 가보신 지 오래됐거든요. 항상 바쁘신 우리 부모님을 보다가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며 놀고 계신 남편의 부모님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제가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했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했을 때도 좋은 집에서 살고 집안 곳곳에 아버님과 어머님의 취미생활의 흔적들이 보여서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나고 잘한 남자와 결혼해서 살면 제 인생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다행히도 양가 부모님들이 바로 결혼 승낙을 해주시는 덕분에 빠르게 상견례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 신혼집 준비를 다 해주신다고 했지만 우리 아빠도 하나뿐인 딸이 시집 가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냐면서 반반씩 부담해서 집을 얻었습니다. 집도 반반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혼수 비용도 싹 다 모아서 반반씩 부담했어요. 그때는 그냥 시댁에서 해준다고 할 때 신혼집 받아서 들어가면 될 텐데 왜 우리 아빠가 자꾸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 건지 속상하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빠 덕분에 남편에게 당당하게 제 할 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아무튼 결혼 승낙 받고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시댁과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는 집이나 남편과 아버님 끌고 다니는 차만 봐도 적당히 중산층 정도로 살고 계시는 것 같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저나 남편이나 형제도 없었고 앞으로 결혼해서 딱 둘만 신경 쓰면서 살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과 시댁의 실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서 은퇴하고 놀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고를 당해서 후유장애가 생기시고 그때부터 일을 못하고 집에서 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일을 못하시는 이유가 치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직장 생활을 못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소리를 결혼한 지 2달도 안 되어 남편에게 들었는데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지? 왜 이 얘기를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해주는 거지? 싶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다 모시고 갔는데 진료 다 받고 수납하려고 보니 돈이 진짜 조금밖에 청구가 안 됐더라고요. 병원도 큰 병원이었고 의료보험 한다고 해도 최소 몇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인지 남편에게 나중에 물어봤더니 부모님 두 분께서 기초생활 수급자였어요. 그때도 남편에게 느낀 배신감이란 말로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가정환경에 대한 편견은 크게 없는데 남편과 시부모님들이 결혼 전에 제게 했던 말과 행동에서 엄청 여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재산 하나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니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이랑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체 결혼 전에 시부모님들이 집 해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였냐고 두 분 생활비도 없으신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냐 물었더니 지금 두 분 살고 계신 집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아마 우리 신혼집 구해주신다는 말이었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세상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나이 많은 시부모님 두 분이 사는 집을 월세로 돌리면 앞으로 그 집 월세나 생활비는 누가 감당한다는 말인가요? 남편은 외동이고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경제력이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두 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더니 지금까지는 부모님 생활비를 자기가 보태고 있었답니다. 결혼식 올리는 그 순간까지요. 시부모님이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고 남편이 매달 120에서 150씩 코박코박 보내주고 있었다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현기증이 났어요. 앞으로 나랑 살면서 어쩔 셈이냐고 남편에게 물었는데 우리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계속 그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냐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부모님 형편이 어려운데
이번에 결혼하면서 크게 무리하셨다면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될 거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협박으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도록요. 형편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결혼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감당이 가능한지 아닌지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젠 제가 잡은 고기라고 생각하는 건지 왜 이제서야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 없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애도 못 낳고 맞벌이 하면서 시댁에 생활비로 150만 원씩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다들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수입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생활비는 얼마쯤 쓰면 될 건지, 앞으로 저축은 얼마나 할지, 집은 어떻게 할지 이런 큰 계획들을 세워놓은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당장은 둘이 버니까 시부모님 150만 원 보내드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이 낳는다고 제가 육아휴직 해버려서 벌이가 줄어들면 저희 집도 위험하고 시댁도 같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남편이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욕이 튀어나올 것 같고 진짜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 그냥 아무 말 없이 간단한 짐 사들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나 식히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제 표정을 보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도 물어보시길래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한숨을 쉬시면서 내가 그 집 기둥뿌리 뽑아왔네. 지금이라도 이혼해라. 라고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살면서 잘하나 못하나 시댁의 원망은 제가 다 듣고 살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 더 늦기 전에 아이 생기기 전에 이혼하라고 하십니다. 당장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당신 나한테 사기친 거라고 내가 왜 당신 부모님 노후를 책임져야 하냐면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울면서 잘못했다 빌더라고요. 저랑 결혼은 하고 싶었고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네요. 앞으로 자기 부모님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데 돈이 오가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남편한테 돈 관리 전부 내가 하고 당신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50만 원씩 보내드리는 것 말고는 더는 못 드린다고 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들 돈으로 골프 치고 여행 맛집 다니실 때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은 끝까지 시부모님 돈 보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이 부분 해결하지 않으면 바로 이혼이라고 못을 박았고요.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미안하다 하시면서 사정 좀 봐달라고 하시더니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니까 나중엔 화를 내시다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희 부모는 안 아프고 안 늙을 것 같냐면서 양쪽 부모 늙고 힘들면 자식들이 부양해야 하는 건데 저보고 생각 없고 싸가지 없다네요. 우리 부모님들 다치고 아파봐야 제가 정신 차릴 거라고 하시는데 기분 더러워서 더 듣지 않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남편한테는 그냥 당신이 평생 당신 부모님 모시고 살으라고 하고 이혼 준비하라 했습니다. 저희 집이 엄청 부자라서 물려받을 재산 생각하고 노후 걱정 안 해도 되면 모르겠는데 우리 집도 그냥 평범한 집입니다. 친정 부모님들 시부모보다 나이도 적지 않은데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사세요. 그냥 제가 본의 아니게 뽑아왔던 남의 집 기둥은 다시 제자리로 반납하고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일로 길게 끌고 싶지도 않고 한 푼도 남편과 시댁에게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빠르게 이혼하려고요. 남편이 이혼은 안 된다고 버티고 있지만 제 이혼 변호사는 이혼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빠르게 이혼하는 거 아니냐고 주변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회사에서 얼굴도 계속 봐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혼 무서워서 계속 살다간 제 인생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9살 고3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사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황당한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늦둥이라서 오빠와 저는 나이가 15살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런 오빠가 작년에 오래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새언니는 오빠와는 3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 새언니와 저는 띠동갑 차이입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시집살이고 뭐고 새언니와 대화 자체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요즘 집값이 비싸다 하더니 신혼집을 하나 어렵게 구했지만 당장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당분간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서로 같이 사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전세계약 끝나고 나가는 올여름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오빠가 단기 원룸이라도 구해서 거기서 살겠다고 했지만 나가는 월세도 아깝고 불편하게 하지 않을 테니 집에 들어와서 살으라는 부모님의 설득으로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당장 구할 수 있는 전셋집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신혼집에 빨리 들어가지 못한 게 저희 탓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은 항상 새언니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저희 집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서 잔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이 있으면 불편할 거라면서 엄마와 아빠는 예전과는 다르게 데이트도 자주 하고 밖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오는 둥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저는 원래 오빠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약간은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나이 많은 오빠가 막둥이에게 잘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저희 오빠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제게는 부모님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 맞벌이하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던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희 오빠가 저를 많이 혼내다 보니 지금까지도 저는 오빠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요. 오빠가 불편하다 보니 새언니도 마찬가지로 불편하더라고요. 성격도 오빠랑 비슷하게 까칠하고 부침성 없는 편이어서 제가 먼저 말 걸기도 조금 힘든 것 같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서로 필요한 말만 간신히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얼마 전에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하던 중에 친구들과 함께 발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친구들 2명과 함께 한 친구의 집에서 모여 시작한 과제 준비는 시간이 늦어져 밤 10시까지 이어졌고 너무 시간이 늦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하기로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리 친구 집에서 숙제하고 들어오겠다고 부모님에게 말한 상황이었지만 너무 늦어지다 보니 친구에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음에 시간 내서 다시 하기로 하고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저희 집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15분 정도였고 마침 저희 부모님은 2분 다 심야 영화를 본다면서 외출한 상황이었고 오빠는 회식이 있다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언니만 집에 있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고 갑자기 새언니가 학생이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진짜로 제게 혼을 내는 겁니다.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신다고 맘대로 해도 되는 거냐며 화를 내길래 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도 오히려 변명하지 말라면서 제게 더 크게 화를 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자기가 제 보호자라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하더니 제 버릇을 고쳐준다면서 아빠가 쓰는 효자손을 가져와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제 종아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거짓말 하는 거지?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 용서 못해. 나이도 어린 게 일찍 다녀야지.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이라 엄청 아프진 않았는데 소리도 크게 나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황당하고 수치스럽기도 해서 울었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누워있는데도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핸드폰을 꺼두고 영화를 보는지 받지 않았고 오빠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에 오빠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빠가 제겐 부모님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학교 공부를 봐주기도 했고 제가 부모님에게 대들거나 말을 잘 안 들으면 오빠가 부모님 대신 저를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가 마냥 좋다기보다는 조금 어렵고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 오빠와 결혼한 새언니도 저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났기 때문에 집안의 어른이라는 생각으로 평소에도 어렵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모님처럼 오빠도 저를 직접 때린 적은 없어요. 화내고 혼내긴 했어도 때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데 아주 어릴 적 철 없을 때라면 모를까. 저도 고등학교 올라오고 말로 해서 다 알아들을 나이인데 이 나이에 종아리를 맞았다는 게 너무나도 수치스럽더라고요. 맞은 다리는 부어올라서 스타킹을 신고 있어도 조금 티가 났습니다. 당장 내일 학교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다가 울면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엄마에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잠옷 바지를 걷어올려 부어오른 제 종아리를 확인했어요. 곧이어 아빠도 제 다리를 보고는 완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아직 자고 있는 오빠의 방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아빠는 화가 많이 나서 오빠의 방을 거세게 두드리며 일어나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어제 회식으로 아직 술이 덜 깬 표정으로 방에서 나오던 오빠는 그대로 아빠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아빠는 오빠에게 너가 처신을 똑바로 해야 네 동생이 맞고 다니지 않는 거라며 어떻게 한 집에서 시누이 종아리를 때릴 수가 있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나도 안 때리고 곱게 키웠는데 그것도 시누이를 때려? 니네 미쳤니? 아빠가 화내는 소리를 듣고 오빠를 따라 밖으로 나오던 새언니를 저희 엄마가 붙들고는 우리 딸 다리 부은 거 보라고 말로 해도 알아들을 나이인데 애가 숙제하느라 친구 집에서 늦게 올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우리 딸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냐며 네가 뭔데 우리 애한테 손찌검을 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 와중에 오빠가 새언니의 편을 들며 늦게 온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아빠는 또다시 오빠의 뺨을 한 번 더 때렸습니다. 너가 그 모양이라 며느리도 우리 가족을 우습게 안다면서? 너 맘대로 살고 싶으면 당장 나가서 살으라고 하셨어요.
내 집에서 내 딸을 다른 사람이 건드리는 건 참을 수가 없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새언니가 깜짝 놀라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면서 아빠의 손을 붙들고 울며 빌었는데 아빠는 그 손마저 뿌리치면서 내 집에서 내 딸 건드리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콩닥거렸어요. 엄마는 새언니에 이어서 오빠에게 너는 네 동생이 혼나고 맞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었냐면서 너가 더 등신 같다고 화를 내셨고 아빠에 이어서 엄마도 오빠에게 짐 싸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오빠네 부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게 되었고 신혼집이 아직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고 해요. 저는 약간 미안하기도 하면서 고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먼저 늦게 집에 들어온 건 혼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어느 새언니가 나이 어린 신우의 종아리를 때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오빠가 저를 많이 혼냈었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새언니마저 저를 때리고 혼내야 하는 아이라고 생각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마주쳐야 할 텐데 첫 인상부터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서 새언니와 저희 가족이 잘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전까진 새언니가 생기면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해왔었는데 빨리 제가 더 나이가 먹어서 저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새언니에게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괴롭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성인이 되어야 오빠와 마찬가지로 저를 애취급하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은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항상 못된 신우가 며느리 괴롭히는 사연을 많이 들어오면서 저는 오빠가 결혼하면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제가 먼저 새언니에게 종아리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맞은 자리는 이제 다 아물어서 아무런 흉터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아직도 오빠와 새언니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생긴 첫 인상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